어느 여름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사는 대학생 지우는 기말고사가 끝난 후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작은 산으로 야간 산책 겸 캠핑을 가기로 했다. 산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낮에는 가족 단위로 소풍을 즐기거나 등산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 그러나 밤에는 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밤 10시 지훈과 친구들은 각자 캠핑 장비를 챙겨 산 입구에서 모였다. 모두 들뜬 마음으로 랜턴과 배낭을 메고 산길에 올랐다. 여름이라 아직 날씨가 꽤 더웠지만 숲 속으로 들어서자마자 서늘 한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랜턴 불빛에 비친 나무들은 각자 제각기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한참을 웃고 떠들며 산길을 올라가던 일행은 어느새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간단한 바비큐 파티를 즐기기로 했다.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는 동안 자연 속에서의 자유를 만끽하며 모두 기분이 좋아진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엄습해왔다. 주변은 고요했고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 그들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들 중 가장 겁이 많은 민호가 먼저 "야,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운을 뗐다. 친구들은 괜한 것 먹지 말라며 웃어넘겼지만 모두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얘들아,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지우는 쓸쓸히 웃으며 말했다. "좋아, 해봐." 이런 데서는 무서운 얘기가 제격이지. 그리고 한 친구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 산에는 한 가지 오래된 전설이 있어. 아주 옛날 이 동네에는 남매가 살았다고 해. 하지만 그들은 매우 가난했어. 하루는 남동생이 언니를 위해 산에서 버섯을 따다가 길을 잃어버렸대. 아무리 찾아도 돌아오지 않자 언니는 미친 듯이 동생을 찾으러 산을 헤맸어. 밤이 깊어질수록 언니는 절망했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지. 그 이후로 그 언니의 원혼이 이 산에 남아서 어두운 밤 산길을 걷는 사람들을 홀린다고 해. 그들에게 속삭이며 길을 잃게 만들고 자신처럼 영원히 이곳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야기가 끝나자 순간 주변이 더 어두워진 듯했다. 그때 갑자기 산 아래쪽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려왔다. 마치 사람이 울면서 일렁이는 듯한 소리였다. 모두 순간 얼어붙었다. "야, 장난치지 마. 이거 내가 만든 소리냐?" 민호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러나 모두 자신이 아닌 줄 알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지우는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렸다. 도망치자. 누군가 소리쳤고 다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지우는 랜턴 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어렴풋한 하얀 그림자가 나무 사이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가 산에서 내려오기로 결정한 후 그들은 정신없이 하산하기 시작했다. 길을 잃지 않으려 돌길을 조심하며 뛰었다. 그들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맴돌고 있었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들의 귀를 간지럽혔다. 마침내 입구에 도착해서야 그들은 멈춰 설 수 있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후 그들은 결국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그리고 산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기 전 산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서늘한 그곳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여름밤의 기억은 친구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그 산에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너무나 생생했다. 이 이야기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지우는 으스스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원혼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상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오래된 산장에 얽힌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대학생 4명이 잠시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며칠간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괜찮아 보이는 산장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그 산장은 사진으로 봤을 때 아늑해 보였고, 무엇보다도 다른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라 조용히 쉬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산장은 기대 이상으로 고즈넉했습니다. 주변은 단풍이 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산장 자체는 목조 건물로 앤티크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었지만 그곳은 마을에서 꽤나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그런 점도 오히려 모험심을 자극한다고 생각하며 그곳에서의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첫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캠프파이어를 하며 웃고 떠들었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피곤해져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낯선 노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불분명한 말을 중얼거리며 마치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경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친구들은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며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다들 술을 많이 마신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 그들은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변 숲은 잘 가꾸어지지 않은 듯 길을 잃기 십상으로 보였지만 날씨도 좋고 기분 전환도 할 겸 밖으로 나섰습니다. 여행 초입엔 웃음기 가득한 대화가 오갔으나 숲속 깊이 들어가면서부터 친구들은 언제부터인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지연은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데 공감하며 결국 산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부터 작은 이상한 소리들이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발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은 산장 안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돌담 너머에서 그리고 다시 산장 뒤편에서 들려왔습니다. 한 친구가 자신만만하게 밖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 잠을 바꾸어가며 결국 번갈아가며 잠을 이루었고 발소리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 그들은 산장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기분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짐을 꾸리던 중 산장 구석에서 누군가의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낙서에는 오래전 그 산장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곳을 잠시 들렀던 사람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줄에는 그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실종된 사람들이 그들을 두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서둘러 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그들은 지나간 몇 날 동안의 이상한 경험이 떠올라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막차 시간에 맞춰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의 경험담을 2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그 산장은 인터넷에서 사라졌고 검색을 해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존재했던 현실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산장에서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식은땀을 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직접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진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상상력에 맡겨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기 전에 혹시 뒤에서 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생 민수는 자취방에서 혼자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찌는 듯한 더위에 지쳐 창문을 열어둔 채 선풍기 바람을 쐬며 책을 읽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간간이 벌레 울음소리와 가로등 불빛 아래 모여드는 날벌레 소리만 들려왔다. 그날은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던 터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있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방을 울렸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수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는지 궁금해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번호는 낯선 번호였다. 순간적으로 스팸 전화를 의심했지만 무심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여보세요? 민수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약간의 잡음과 같은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민수는 이상하게 여겨 다시 한번 물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민수는 이내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감싸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고 나서야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세요? 민수는 깜짝 놀랐다. 목소리는 낡고 거친 마치 오래된 라디오 방송처럼 들렸다. 그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지만 침착하게 다시 물었다. 여긴 민수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누구세요? 전화 속 목소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침내 답했다. 나도 몰라요. 여긴 어딜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생소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거기가 어디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누군가에게 잘못 전화를 거신 것 같네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대신 점점 더 강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당황한 민수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끊을 수 없었다. 마치 그의 손이 핸드폰에 붙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히 뭔가를 전하려는 듯한 절박한 목소리였다. 이곳에 갇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순간적으로 민수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사람들이 잘못 전화를 걸어오는 흔한 장난 전화로 넘기려 했으나 이 음성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마치 절망과 공포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의 외침 같았다. 그러나 두려움은 결국 이성을 이겼다. 민수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그는 그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민수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몇 주 후 민수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적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몇몇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몇몇은 그냥 장난 전화일 거라고 단정 짓기도 했다. 하지만 몇몇 댓글 중 하나가 민수의 눈길을 끌었다. 나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 그 후로 꿈에 계속 그 목소리가 들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민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렇지만 그날의 일을 더 이상 쫓지 않으려 했고 그저 잊으려고만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 새벽의 미지의 전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민수는 서서히 그 일을 잊어갔지만 그 전화기의 목소리는 문득문득 그의 기억 속에서 소리 없는 외침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가끔 새벽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불 때면 여전히 그 음성을 반복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구조 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깊숙한 외침 말이다. 이 이야기가 끝났지만 여러분이 깊은 밤 고요한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를 듣는다면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